쓸모와 사태 초기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영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6일 기준 영국은 전날 3,802명이 늘며 총 확진자 수가 51,608명이 되어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왕세자와 보건부 장관도 확진된 데 이어 존슨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6일 오후 증상이 악화되어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직무대행을 요청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영국 내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를 확대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랍 장관은 영국에서 한국과 같이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영국 내 상황에 대해 위로를 표하고 존슨 총리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나라는 영국에 이어 코스타리카와 쿠웨이트도 연달아 한국산 진단키트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모로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도 한국산 진단키트 의료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에 휴지와 손소독제, 쌀 등을 보내달라는 각 나라의 SOS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과 식량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량이 풍부한 한국에게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가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하자 화장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식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한국의 휴지를 있는 대로 수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전북 군산에서 생산한 홈플러스 롤티슈와 갑티슈 2000세트가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또한 최근 사태가 지속되면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인도, 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2018년에 수출한 쌀만 65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쌀 수출 금지에 타격을 입은 홍콩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쌀은 해외에서 중국 동남아 쌀보다 두세 배 비싸서 수출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판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이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4월호는 당분간 국내 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 냉동만두도 사재기의 대상이 되며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가량 늘었고 3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한국 손소독제도 유럽 등 이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문이 폭주하며 3월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급증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재기가 없는 한국은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 수출량이 늘었고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최근 사태에 대한 불확성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128.36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불확실성 지수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확실성 수준이 8.7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놀라운 시민의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방역대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6일 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 통제하는 포괄적인 방식에 있어서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며 지금 시점에서 열악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더운 날씨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검사비 75달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 노동자 평균 월급이 하나로 66,000원인데 보통 한 달 반의 월급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검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 기준 아프리카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7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내 감염병 진단 전문가 이영민 연세대 교수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방역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해낸 비결은 새벽에도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밤 10시에 들어가는 검체들은 새벽 1시쯤 결과가 나오고 새벽 2시 검사는 새벽 5시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양성과 음성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 진단검사 전문의가 판독하는 과정 때문에 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역을 성공한 데는 이 같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을 한 해외 언론은 전사 영웅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잠도 안 자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에 한 기자가 정은경 본부장에게 얼마나 자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잡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